네, 김정재 의원입니다. 오늘 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현황도 한번 살펴보고요. 또 대형마트 규제가 과연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나와 관계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전통시장 매출은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17.6%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전통시장이 한 1,450개가 있는데요. 이런 지금 전통시장을 좀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시설 현대화 사업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게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 결과도 좀 좋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갖춘 곳이 한 75%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한 곳당 주차 차량 대수가 한 87대 정도가 됩니다. 이에 반해서 대형 마트 한 곳의 주차당 대수는 한 924대로 한 11배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 방문 고객 수입니다. 전통시장 방문 고객 수는 한 4,500명이 되고, 대형 마트는 한 3배 정도 넘는 15,000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수는 한 3배 차이가 나는데 주차 그 대수는 한 11배 차이 나니까 여전히 굉장히 열악하죠. 그건 뭐 다들 주지의 사실이니까 다 아실 거고, 지금 예산을 많이 넣어서 우리가 투입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전통시장 여기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고객 휴게실이나 자전거 보관함이나 쇼핑카트나 심지어는 저기 간이도서관, 외국인 안내센터 등등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좀 해놓은 이유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다녀보면 쇼핑카트나 물품 보관함이 실제로 제일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 비율을 보면은 약 한 17% 그리고 9%로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핑카트 이 부분을 조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예산을 한번 쭉 보니까 전통시장 예산이 올해도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5,370억 정도,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내용도 보면 현대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또 안전관리에 SOC 확충에 많이 들어갔고요.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제가 오늘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복합 청년몰 조성하고 청년 상인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청년 상인들 창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8년까지 매년 한 50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15년, 16년, 17년, 18년 그 표를 보시면 5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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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억을 지원을 했고요. 점포수는 똑같은 지원을 해주는데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218개에서 2018년에 25개로. 그런데 문제는 맨 끝에 나와 있는, 이렇게 지원을 50억씩 해줬는데 유지를 얼마나 했느냐 봤더니 18%밖에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18, 19, 49%. 고작 한 3, 4년 지났는데 거의 다 폐업을 한 거죠. 완전히 줄 폐업을 한 겁니다. 장관님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가장 큰 청년들이 좀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이 어떤 이런 상황 자체를 좀 인내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폐업을 한다면 다른 어떤 것도 청년 지원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소위 말해 장사 아닙니까? 소상공인들.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하고 싶은 사람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 인위적인 지원은 저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예. 그리고 노후 건물이나 뭐 낙후 상가에 청년들 지원에 소위 말하면 멋지지 않습니까? 보여주기식 청년한테 이렇게 지원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도 보니까 뭐 도약 지원을 한다, 활성화 지원을 한다, 그래서 예산을 27억에서 수십억의 돈을 지금 투여를 하던데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네. 다음에 지금 최근에 장관님께서 울산에 우수시장 박람회 가셔서 아날로그 감성의 전통시장에 디지털의 옷을 입혀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아마도 이제 온라인 판매나 아니면 배송 시스템, 배송 네. 서비스 이런 걸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생각해 봤는, 저도 어떻게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시킬까? 저희 지역에 큰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배송 서비스 같습니다. 그래서 배송 서비스는 지금 뭐 쿠팡이라든지 여러 배송 서비스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 배송 서비스가 지금 올해 연간 14억 정도밖에 예산이 투여가 안 됐는데요. 여기에 좀 아이디어를 내서 저는 좀 그 배송 서비스에 집중적으로 좀 해서 소위 말하면 뭐 온라인몰을 이용을 해도 배송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요. 또 배송 서비스만 잘 돼 있다면 주차장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바로 배송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다음은 지금 오늘의 이제 대형마트가 과연 지금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고 2013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월 2회 휴업도 해보고요. 또 영업시간도 제한하고 출점도 규제하고 등등 많은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 대형마트 의무 휴일을 하니까 전통시장과 식당, 슈퍼마켓 등등 모두가 소비가 위축이 되더라. 아예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산업통상부 하단에 보면 통상자원부가 용역을 한 겁니다. 결과는 뭐냐? 대형마트 의무 휴업으로 문을 열지 않으면 쇼핑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28%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예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대형마트와 우리가 골목상권 시장을 제로섬 게임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치고 들어온 것이 지금 이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제일 높습니다. 온라인 쇼핑 29%예요. 그리고 슈퍼, 식자재 마트,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를 막는다고 해서 이 그 시장이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하나로 지금 제가 롤 모델을 좀 제시를 하자면 지금 미국의 그 LA Farmers Market이라고 여기는 전통시장입니다. 85년에 생겼는데 여기에 2002년에 대형 복합 그로브몰이 생기니까 완전히 랜드마크가 된 겁니다. 상생의 네, 지금 존경하는 김정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상생 문제는 저는 새로운 유형으로서 저건 우리도 좀 받아들이고 실천해 볼 필요가 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배송 문제 서비스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아마 전통시장에서는 실버 택배라고 해서 그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그 부분이 운영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그 제도 중에 시장경영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경영 바우처 제도는 시장당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 바우처를 통해서 배송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상인회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 시장 경영 바우처 제도를 좀 활용을 많이들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산 심의 때 좀 더 늘려주시는데 도움을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인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